전국에 계신 임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오늘 24학년도 2차 수업 시련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수업 시련을 잘 봤든 못 봤든 오늘의 수업 시련은 일단 머리에서 잊으시고요. 지금부터는 내일 심층 면접을 위한 마무리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선생후비 팀의 2차 대비 일정은 어제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작년 8월부터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고 대학교 특강들이랑 피드백까지 총 6개월 동안 올해 면접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함께한 팀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어제 2차 대비 일정을 마무리하고 밤에 누웠는데 면접 전날 뭐 봐야 되지? 나 지금 뭐 점검해야 되지? 이렇게 우왕좌왕하실 선생님들이 다소 눈에 보여서 마지막 점검을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급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12월부터 매일 4시간 정도씩만 자면서 하루 종일 면접 피드백만 해드렸는데요. 면접 대비를 시작한 3년 전부터 수많은 선생님들의 면접 답변들을 듣다 보니 이제는 면접을 답변하는 면접 유형들까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의 유형들마다 어떤 피드백을 드려야 가장 빠르게 실력을 올릴 수 있는지의 데이터도 올해 2번의 피드백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2차 강의를 준비하긴 할 텐데 그 전에 이 수많은 데이터의 내용들 중에서 이 심층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하루 전에라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내일 면접 보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2차 면접을 치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2차 면접 고득점 요소들을요, 오늘 꼭 점검을 하시고 오늘 막판 연습하시는 데에 반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최종 점검 개념들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녁에 꼭 생각을 정리하고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면접을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 나는 이런 요소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하루 전에라도 바꿀 수 있는 요소로 딱 4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고득점 요소 첫 번째, 두괄식 답변.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일반 수험생들보다 더 두괄식으로 더 키워드만 먼저 던져라 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평가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답변 방식이 키워드가 귀에 더 잘 들어오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답변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데이터 기기가 끊기지 않도록 본인의 기기를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이게 1번 방식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수업 전 기기 점검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어떠셨나요?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 뭐가 더 키워드가 머리 한 번에 팍 박히시나요? 두 번째 답변 방식이 훨씬 더 키워드가 잘 들리지 않으셨나요? 임용고시 2차 시험은요, 키워드 채점입니다. 답변자가 키워드를 잘 이야기했고 그 키워드의 근거가 맞으면 평가위원들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의 첫 번째 문장은 항상 키워드로 더욱더 두괄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면접 고득점 요소 두 번째, 문장은 절대 길어지면 안 된다. 자, 답변을 하다 보면요, 문장이 다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키워드라서 하고 싶은 말이 계속 나와버리거나 혹은 아는 것이 없어서 알맹이 없이 말만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답변은 무조건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순간 답변의 핵심은 모호해지고요, 버벅거릴 여지를 제공합니다. 자, 또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문장이 긴 답변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업 중에 방해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혹은 이와 별개로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잘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방금 제 답변이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답변하면 어떨까요? 수업 중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수업 중에 학생이 방해 행동을 하진 않는지 혹은 학생들이 이해하면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셨을 겁니다. 자, 지금은 두 문장밖에 없지만 면접실에서 우리는 몇백 문장을 내뱉고 오게 되죠. 그런데 이 문장들이 길어지게 된다면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평가자는 찾아내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답변은 항상 짧은 문장들로 나누어 답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자, 면접 고득점 요소 세 번째, 구상지를 참고해도 된다. 구상지, 즉 면접 문제지는요, 물론 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보고 심사위원들만 보면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구상지를 아예 안 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키워드라도 조금씩 참고를 해야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데 뭔가 구상지를 보면 너무 큰 감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상지를 아예 안 쳐다보고 오히려 버벅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구상지는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 참고하셔도 됩니다.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너무 큰일 같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말만 제대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상지를 안 보고 버벅이실 바에 구상지를 조금 더 참고해서 유창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시 개인 맞춤형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협동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랑 학생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시 개별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협동학습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뭐가 더 듣기 편하잖아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자, 면접장에 들어가면요, 평가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왜? 평가표에 여러분들 점수 주고 있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끝나고 나간 다음에 뭐 10분, 20분 동안 심사위원분들이 채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빨리빨리 체크하고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수험생이 또 들어오게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구상지를 조금 더 참고해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고득점 요소 네 번째, 답변 속도는 쉼만 넣어주면 된다. 자, 가끔씩 답변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요, 답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뭐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답변 문장 사이에 쉼만 조금 넣어주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A 교사는 수업이 20분이나 남은 상황에서 철수를 지도하기 위해 수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철수에 대한 지도는 수업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다소 빠르죠? 이 문장을요, 똑같은 속도로 쉼만 넣어볼게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시죠. A 교사는 수업이 20분이나 남은 상황에서 철수를 지도하기 위해 수업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으로 철수를 수업 후에 지도해야 합니다. 자, 문장은 똑같은 속도지만 중간에 쉼만 넣어줬더니 답변이 더욱더 명확하게 들리죠. 자, 그래서 다소 답변이 빠르신 선생님들 혹은 실전에서 내가 뭔가 답변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도중에 브레이크를 확 걸어서 쉼만 넣어주면 답변이 더욱더 차분해지고 그에 따라서 평가위원들도 답변이 잘 들리게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 두괄식으로 완전 키워드만 먼저 던진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절대 길어지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구상지를 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참고를 해도 된다. 그리고 넷째, 문장 사이에 꼭 쉼을 넣어줘라. 이외에도 답변 전달력을 높이고 키워드 채점을 유리하게 만들고 다른 수험생들이랑 차이를 만드는 요소들은 많지만요, 이런 요소들을 다 말씀드려봐야 하루 전날에 다 바꿀 수도 없고 괜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 연습하시는데 불안함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이 4개 정도만 점검하셔서 혹시나 내가 이 4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오늘 저녁에 연습을 마무리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가지는요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자, 선생우비 팀의 2차 면접 커리를 따라오신 선생님들께서는 다 제 강의와 피드백으로 연습을 미리 해두신 내용들일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심층 면접 주제로 나올 개념들은요, 제가 고정 댓글과 영상의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선생우비 2차 수강생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해두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듣지 않거나 피드백을 받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짚어드린 이 개념들을 오늘 꼭 생각을 정리하고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각각의 이 예상 개념들에 대해서는 그냥 잠깐 눈을 감고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는지 그 정도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너무 안 떠올라, 그럼 그 개념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또 막 이 개념들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 정리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면접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내일 면접 잘 치르고 오시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모두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커뮤니티에서 제가 미리 공지를 했듯 올해에는 선생우비 팀이 올해 과목별로 수석 합격자들, 초수 합격자들, 그리고 뭐 재수 삼수를 했지만 높은 점수로 고득점한 선생님들과 교육학 만점 받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면접 만점 받으신 선생님들까지 저희 선생우비 팀이 합격자 선생님들을 모셔서 함께 교재와 자료들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임용고시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선생우비 출판사, 선생우비 디자인팀 모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합격자 발표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교사분들이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교사겸직의 법률 내에서 수석 합격, 만점 합격, 초수 합격, 고득점 합격에 맞는 대우를 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선생우비 팀이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에 말씀드리죠. 자, 24학년도 2차 준비하는 선생님들, 이제 내일 면접만 남았습니다. 다 오셨고요. 선생님들이 최고고 실전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내려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나만 떨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차분히 앉으셔서 수험생들 쓱 한번 둘러보세요. 모두 다 긴장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면접장 들어가셔도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내가 직장 들어가야 내 위의 상사분들이지 그냥 지금은 동네 아저씨다, 동네 아줌마다 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이 2가지 꼭 지켜주시고요. 그럼 차분히 면접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뿅!